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좀 설명하려고 할게. 먼저 이것부터 설명합시다. 도수 분포표라는 걸 당신들이 알아. 별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별량은 보통 XI라고 쓰거든. 점수. 별량은 점수, 밑에는 도수를 쓰려고 하거든. 도수의 값은 사람 머리 숫자. 빵점 받은 애들이 몇 명, 10점 받은 애들이 몇 명, 100점 받은 애들이 몇 명. 이렇게 표로 쓰면은 이게 도수 분포표입니다. 근데 개라고 쓴다면 개는 누구의 개지? 네, 도수의 총합의 값을 개라고 쓰는 것 같아요. 도수의 총합은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fi고 그건 보통 대문자 n이라고 씁니다. 근데 도수 분포표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삼포도라고 하는 거 배우면서 중3 때 당신들이 평균을 배우셨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지? 위아래 곱해가지고 그게 총점인가? 총점의 값을 도수의 개수로 나누기 하면 그게 평균인 것 같아요. 평균의 값은 n분의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네, 이게 평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기하는데 분산의 값은 편차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편차의 값은 별량에서 평균의 값을 뺀 녀석의 값이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차 x1-m, 두 번째 편차 x2-m, n번째 편차 xn-m의 값이 이게 편차 값들입니다. 평균에 떨어진 값들이 편차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모든 데이터들은 편차의 총합의 값 항상 빵이 나옵니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m 곱하기 fi가 이 편차의 값이 f1개, 이 편차의 값 f2개. 그럼 편차의 총합입니다. 얘는. 편차의 총합은 항상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편차의 총합의 값은 모든 자료가 편차의 총합의 값은 반드시 빵이 나오게 됩니다. 그 편차의 총합은 3포도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A라는 자료도 편차의 총합은 빵이고 B라는 자료도 편차의 총합은 빵이니까 편차의 총합의 값은 두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차의 총합의 값이 빵이 나오는 관계로 빵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네, 빵이 안 나오게끔 하려면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편차의 값들을 제곱해서 도수랑 곱한 이게 편차의 제곱의 총합입니다. 그걸 도수의 개수로 나누게 해주면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값을 평균으로 구하게 되면 음수값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분산값이 클수록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분산값이 클수록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산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분산값이 큰 녀석과 분산값이 작은 녀석은 얘가 분산값이 크고 얘가 지금 분산값이 작은 녀석인데 우린 분산값이 클수록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고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흩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규격의 것들이 많은 게 분산값이 작은 겁니다. 비싼 점수대가 많으면 평균 점수가 있었을 때 평균 점수에 많이 모여 있으면 아이들이 그건 분산값이 작은 거고요. 평균에 떨어진 자료가 많이 있으면 그건 분산값이 큰 겁니다.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이걸 잘못 얘기했네요. 분산값이 작을수록 같은 사이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고른 거고요.
다양한 사이즈가 많이 있는 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지 않다가 삼포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이게 삼포도입니다. 삼포도의 값 중에는 삼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값은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편차의 총합의 값은 삼포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분산값이 클수록 흩어져 있는 거고 분산값이 작을수록 흩어져 있지 않은 건데 그걸 수치화된 자료로 해석하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값에다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위에 있는 녀석한테 루트만 씌워준 게 표준 편차입니다. 우린 분산값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삼포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으신 거 맞죠? 자, 이제 이 중에서 n분의 fi라는 녀석의 값을 전체 50명인데 빵점 받은 애가 3명이야. 그럼 50분의 3, 0.062 상대도수입니다. 상대도수란 말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n분의 fi는 상대도수고요. 상대도수가 실은 확률입니다. 빵점 받을 확률 50분의 3. 그렇다면 이 중에 n이라는 녀석은 i랑 무관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때 n분의 fi의 값을 pi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여기는 n분의 f의 값을 pi라고 쓸 수 있습니다. 상대도수는 확률이니까요. 그때 위에 있는 녀석은 xi 그대로인데 점수인데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pi를 쓰려고 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이 표를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할 겁니다. 빵점 받을 확률 뭐 10점 받을 확률 뭐 100점 받을 확률이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요. 그때 개에 들어간 녀석의 값은 네, 1이고 그건 확률 총합인 거죠. 확률 총합은 항상 1입니다. 근데 이름을 조금 달리합니다. 어떤 이름을 좀 달리하냐면 도수 분포에서는 점수를 별량이라고 얘기하지만 확률 분포표에서 별량은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변수는 보통 x라고 보통 지칭하는데 pi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xi였을 때 확률이 pi.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누구로 바꾸자고요? 네, n분의 fi만 pi라고 쓰자고요?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n분의 fi를 pi라고 썼다고? 그 사이에 있는 건 xi예요? 확률 변수 x의 평균 쓸 때는 시그마 pi 읽을 때는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x의 평균입니다. 이 녀석을 다른 표기로 expectation 기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표현입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제곱이잖아.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pi라고 바꿨습니다. 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게 편차의 제곱이라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한글과 수식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참 색깔 일부러 바꿔 쓰고 있는데 아이씨 별 티가 안 나네. 아 보여요? 분산의 값은 vx라고 쓰려고 합니다.
분산의 영어 단어가 V로 시작하거든. 이것들은 둘 다 이름이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라고 쓸 거고 단지 위에 거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네. 분산과 표준 편차 항상 양수값만 나옵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 x라고 씁니다. 이제 더 설명할 거는 얘가 지금 뭐였다고? 편차에 편차 제곱의 시그마 계산 좀 하려고요. 쌤이 여기 써있는 시그마 계산 좀 하려고 하거든?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m 실수배 내보냈습니다. m제곱도 실수배 내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쓴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이건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뭐라고요? m? 이 값은 확률 총합 1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그래서 얘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빼기 그럼 이거는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가요? 이것도 분산입니다. 숫자가 산수가 편리할 때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도 되는데 숫자의 계산이 불편할 때는 싹 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에 대입해서 산수합니다.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데 얘는 그렇게 쓰게 되면 앞에 거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인가? 뒤에 건 평균의 제곱이라고요? 시험 문제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거의 주종이야. 대부분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양만이 좀 돼요? 이게 내용 정리 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네. 선생님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의 값들이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거든? 네. 그때는 PI라고 하는 세의 값도 각각의 PI 값이 있을 건데 네. 표를 작성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연속 확률 변수가 특정한 범위 사이는 정수의 값이 아닌 실수의 값들이 변수일 때가 있거든? 그럼 여기 x값한테 모든 실수의 값을 어떤 특정한 a부터 b 사이는 모든 실수의 값을 다 쓴 다음에 확률을 쓰는 건 불가능해. 이건 표를 작성할 수가 없어. 이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들 같은 게 이산 확률 변수인데 모든 실수의 값들을 변수로 잡으면 그 모든 실수마다 각각 다 확률이 있을 건데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값에 따른 각각의 확률값을 점으로 찍겠지.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실선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때 이 그림을 이 점 몇 개도 함수거든? 그때 이 녀석의 값을 x를 대입하면 y가 나오는 이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 이름은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 x를 대입하면 p의 값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반면에 이 녀석의 값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실선으로 연결됐을 거고 이건 점선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기대값이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p이었다고요? 그럼 이때는 기대값 어떻게 구할까? 지금 흘려들이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a부터 b까지가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네. 이 녀석은 a부터 b까지 확률 변수랑 확률값을 곱한 다음에 적분한 녀석의 값이 기대값입니다. 이게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한 다음에 누적해서 모은 거죠. 수리논술 문제는 수능 시험은 이런 것만 물어보거든? 수리논술은 적분해서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적분해서 푸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로 참고서에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수리논술은 출제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뭐죠? A부터 B까지 면적인가? 그게 확률 총합인 거 아니야? 이게 확률 총합이니까 이건 1인가요? 여기서 1의 값은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확률을 누적해서 모은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건 함수값을 a부터 b까지 누적해서 모은 겁니다. 두 번째, 분산이라고 하는 세 값은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편차의 마이너스 제곱의 평균이라고? P여 근데 여기서 분산값은 뭐겠어요? a부터 b까지 편차의 제곱의 확률을 곱해서 누적해서 모은 건가요? 여기서 분산의 값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그마 i 값이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나? 여기서는 a부터 b까지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과 확률을 곱한 다음에 적분한 녀석한테 첫 번째 구했던 평균을 제곱한 걸 빼면 되겠죠?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다만 이런 녀석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수리논술 문제 풀었을 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긴 할 건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뒤에 fx랑 곱합니다. fx는 확률입니다.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대신에 수능에서는 이렇게 왜냐면 문과애들이 확률을 주로 하잖아. 문과애들이 적분을 여기다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 애들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도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문과애들한테 물어보지 않기 위해서 출제하지 않아. 걔네도 네. 생각을 하긴 해야 되시죠. 자, 그럼 설명할 건 대충 다 설명했는데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어디가 가고 있는 누가? 이게 아, 자꾸 끊겨? 네. 자, 첫 번째 확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다음을 구하라고 합니다. x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죠? 5일 확률 값은 6분의 1인가요? 네. 이상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확률 분포표에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들이 확률 변수면은 이상 확률 변수. 그건 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함수값을 결정하는 거지. 막대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죠. 실은 이거는 확률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 해가지고 막대를 그린 거고 점의 좌표만 찍어야 됩니다. 한 개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암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분포를 구하세요. 뭐이 정도 설명 안 될 것 같은데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올 수 있는데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거 이해되시죠? 확률 질량 함수를 설명을 잘해야 돼. 수리논술도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가 많거든? 근데 확률 질량 함수를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애들이 수련술 준비가 안 되는 애들, 확률과 통계가 준비 안 되는 애들이 확률 질량함수가 나오면 엄청 당황하거든?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불량품이 10개 있고 전체 제품, 불량품이 3개 있고 전체 제품이 10개 있습니다. 정상 제품이 7개입니다. 그 중에 3개 제품을 택하려고 하는데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시고요. 확률 분포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 먼저 풀려고 합니다. 유에서 네, 3개 뽑았을 때 빵개, 1개, 2개, 3개까지 불량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의 값이 빵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7개 중에 3개 전체 10개 중에 3개 뽑는 작업 중에 7개 중에 3개 네, 정상 제품만 3개 뽑아야 돼? 네. 10개 중에 3개 뽑는데 30개 정상 제품은 2개, 불량품은 하나 10개 중에 3개 뽑는데 정상 제품이 1개, 불량품이 2개? 30 10개 중에 3개 뽑는데 33이 네, 정상 불량품만 3개? 산수했더니 120분에 35 120분에 14 얘는 120분에 21 이 표를 구하는 게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 변수가 x였을 때 확률값을 확률 질량함수로 얘기하거든. 함수니까 fx라고 표현했습니다. 10개 중에 3개를 뽑는 작업을 하는데 불량 제품 중에는 정상 제품 중에는 3-x개를 뽑나? 아, 네. 불량품 중에는 3 x개를 뽑고 네. 단 x라는 녀석 대신에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확률은 0과 1 사이인 값만 확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의 총합의 값 1입니다. 쌤, 네, 아까 거기서 이렇게는 숫자를 일일이 지목해야 돼요. 범위로 나타나면 안 되는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는 범위로 표현하는데 이상 확률 변수였을 땐 띄엄띄엄 떨어진 정수값으로 다 써줘야 돼. 점점점 쓰시면 되죠. 확률 질량함수는 띄엄띄엄 떨어지는 점이라고요? 이 점은 x축 위에만 찍겠네? x축 밑에는 점이 없겠네? 연속 확률 변수였을 때는 확률 밀도함수인데 확률 밀도함수는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하지만 x축 밑에 그림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확률이 음수일 때가 없으니까요. 근데 확률 밀도함수의 값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렸을 때 면적의 값이 반드시 1 나와야 됩니다. 면적의 값이 1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가지고 평균, 분산 이런 것들 좀 구해야 되거든? 자, 일단은 아주 쉬운 문제를 놔뒀습니다. 첫 번째, 확률 질량함수를 정의했습니다. 확률 변수의 값 1, 2, 3, 4, 5고요. K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1, 2, 3, 4, 5를 대입한 확률의 총합의 값 1인 걸 사용하겠네? 1, 2, 3, 4, 5 대입했습니다. K분의 1, K분의 2, K분의 5까지가 있습니다. 다 더했더니 K분의 15? 따라서 K값은 15인가요? 그때 2하고 4 사이에 있을 확률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15분의 2하고 15분의 3, 15분의 4 2, 3, 4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확률 질량함수도 구하시고 그때 확률 분포도 구하시고요.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의 값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 학생들 중에서 지금은 아까 연습해 봤으니까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률 질량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전체 7명 중에 3명을 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쌤 묻혔어요? 남학생을 뽑는 숫자? 뭐가 앞이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4명 중에서 X명을 뽑았으면 3명 중에 3-X X라는 색깔이 될 수 있는 값은? 근데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0 대입하라고 0 대입했더니 73, 35였어
맞아요? 네. 1 대입했습니다. 35, 네. 12, 2 대입했습니다. 18, 3 대입했습니다. 4, 한 명 이상 뽑힐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35, 34. 연소 확률 변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세기값이 확률입니다. A부터 B까지 확률의 값은 A부터 B까지 적분한 겁니다. 이게 확률이라고요? 그런데 아이고야,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정의역이네 지금? 네.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A,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건 정의역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요. 확률 변수 x하고 확률 fx의 값을 곱해서 적분한다고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X, 알파부터 X, 마이너스 N 제곱 X. 나머지 안 하겠습니다. 아, 자, 다음 중에 연소 확률 변수인지 이상 확률 변수인지 구하라고 하거든?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값이었을 때는 이상 확률 변수. 연속되는 실수의 값들이 변수였을 때는 연소 확률 변수. 일출 시간은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가 아닙니다. 어저께 6시 떴다 오늘 7시 떴다 그러지 않죠? 이건 연소 확률 변수인 것 같습니다. 구성원 숫자는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값인가요? 네. 연평균 기온의 값이 갑자기 오늘은 10도, 내일은 20도 이러지 않습니다. 소점이 존재하죠. 다음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을 그렸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필요한 건 0부터 2까지 확률입니다. 면적만 구하면 됩니다. 면적 구하기 싫습니다. 면적 구하기 싫어서 이런 삼각형이 나왔으면 4조각을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4조각 있나요? 4개 중에 3개인가요? 4분에서 점심치기 다음에는 녀석에서 K값도 구하시고요. 0부터 1까지 확률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직선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넓이의 값 일단 1인 걸 이용해서 K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밑변값은 2, 높이는 2K, 넓이가 2K가 1. 근데 0부터 2까지 범위 중에 0부터 1까지라고? 그럼 4개 중에서 하나인가? 그래서 4분의 1인가요? 기대값, 평균, 분산 다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서 A, B를 구하시고 분산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산값은 바로 못 구합니다. 반드시 분산 구할 때는 평균을 미리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이 3분의 1하고 확률 총합 평균 구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곱한 녀석의 합의 값이 평균인가? 그럼 B-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연립했습니다. 두 개 더했더니 B의 값이 6분의 1? B가 6분의 1이면 A의 값은? A, B 다 구했습니다. 통분하겠습니다. A의 값이 6분의 3? B의 값이 6분의 1? C의 값이 6분의 2인가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마이너스면 편차가 누구야? 이게 편차들인가요? 이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도 되겠다. 숫자가 간단하니까.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 제곱은 4하고 3을 곱해요. 두 번째 건 빵하고 1을 곱했습니다. 세 번째 건 9하고 2 곱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했더니 5인가요? 또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랑 구해야 되겠네? 확률 변수를 제곱했더니 1, 1, 16 곱했습니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가? 분자가 36이니까 6-에서 5인가요?
한 개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앞면에 나올 때마다 4점, 뒷면에 나올 때는 2점을 점수를 받습니다. 앞면 나오든 뒷면 나오든 다 점수를 획득합니다. 그때 획득한 점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때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4점이고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있죠? 앞면 나오는 횟수의 값을 확률 변수 y라고 하겠습니다. 앞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한다면 4점을 획득하는 게 y번인가? 근데 3번 던진다고? 네. 그럼 점수는 x가 점수라며. 4점을 획득하는 거는 y번, 2점을 획득하는 거는 2y 플러스 6인가요? Y는 난 이거의 기대값이 필요한가요? 네. 근데 확률 변수 y의 값은 3번 던질 거기 때문에 0이 네. 0점 받을 확률 값이 뭐지? 8분의 1, 8,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근데 우린 점수로 푸는 거 아니야? 점수로? 네. 빵대입 했더니 8, 10, 10. 이게 점수라고요? 점수에 대해서 문제가 평균 구하라고 합니다. 위아래 곱해요? 네. Y, 0, 14. 다 더했더니 몇이야? 40이니까 60, 66이야? 0이 아니고 아, 6이구나. 72, 9, 분산구였습니다. 이게 써있으니까 헷갈리네. 자, 분산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편차값을 가지고 푸는 것보다 편차가 더 편하려나? 9 빼면 편차가 누군데? 맞아. 9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3. 1, 3, 제곱해서 곱하고 있습니다. 18. 맞게 썼나요? 편차의 제곱하고 분자 곱했습니다. 그럼 이 값이 지금 8분의 24? 네. 3인가요? 문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자, 확률 질량함수의 응용입니다.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7명 중에 3명의 학생을 뽑을 계획입니다. 뽑힌 남학생의 숫자는 확률 변수 x. 확률 질량함수 구하시고 x의 확률 분포를 구하시고 한 명에서 왜 다시 이런 문제 왜 나와? 아까 했던 거네. 2번 클릭해서 그래. 네. 자, 아까 전에 점수를 가지고 횟수 가지고 점수 만들었잖아. 네. 자, 증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y라는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 x의 실수배가 돼 있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지금 아까 전에 다 바꿔서 대입해서 구했거든? 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y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 기대값 좀 구할 생각이거든? 기대값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 싹 다 더한 게 이게 기대값인가요? 그럼 a의 값 앞에 나옵니다. a 시그마 i의 값 1부터 n까지 xipi 네. b 시그마 i의 값 1부터 n까지 pi 앞에 건 x의 기대값이니? 실수배도 해줄 거고요. a 곱해준 것도 나중에 a 실수배 할 거고요. b의 값도 독립적으로 더해줄 겁니다. a, b의 값을 다 쓸 겁니다. 하지만 분산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분산의 값이면은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으로 구할까?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앞에 거 전개했더니 a제곱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플러스 2ab 시그마 i의 값 1부터 n까지 xi pi 마지막 건 b제곱 시그마 i의 값 1부터 n까지 pi 여기서 빼는 녀석의 값이 a제곱 2x의 제곱 이걸 빼요? b제곱은 지워지나요? 2ab 평균도 지워지나요? 앞에 이것만 남네. a제곱을 묶었습니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인가? A제곱. 그럼 b는 사라지네. 뒤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게 있으면 그 녀석은 없앨 겁니다. b의 값 없앨 거고요. a만 제곱해서 분산값에 곱해줄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의 값은 계산 안 해도 되겠네? 루트 씌우니까 그럼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는데? A는 그럼 불러봐요. 루트 a제곱은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한다면 y의 기대값 어떻게 구하라고요? 마이너스 2x 분산값은 뭐 하라고요? 4배 표준 편차의 값은 뭐 하라고요? 루트 씌우분의 함수 2배 하라고요? 절대값 곱한다고? 자, 이런 것들을 연습하러 갑니다. 1차일때밖에 안 나. 다시 한 번요. 저기 안에 있는 게 2차가 되는 2차인 것도 있어. 좀 어떻게 하지? 2차는 기대값만 물어봐. 2차 이상부터는 분산값 물어보면 힘들거든? 만약에 물어보는 질문이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한다면 A 실수배 할 거고 B도 실수배 할 거고 C도 정말로 더해줄 겁니다. 네, 이것만 나와. 자, 다음에서 우리 기대값, 분산값, 표준편차값을 구한다는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3EX-1인가? 맞아요? 두 번째 거는 4VX? 세 번째 거는 2시그마 X?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연습은 안 하겠습니다. 평균의 값이 확률의 값이 좌우 대칭되니? 확률이 좌우 대칭되고 x의 값들이 같은 간격이면 가운데는 2가 평균값입니다. 확률 총합의 값을 이용해서 a값 구하는 거 안 보겠습니다. 확률값이 7분의 2였을 때 k도 안 보겠습니다. 확률 일도함수가 다항구가 됐을 때 이 값은 좀 구해볼까? 지금 좀 답 나왔을 것 같은데 답이 뭐야? 혹시 이거에 의미가 밑변 2, 높이의 값은 1, 넓이 1 맞아요? 넓이에 이런 확률 밀도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 넓이 뭐라고요? 왼쪽 4개 중에 3개, 오른쪽도 4개 중에 3개. 네. 다음에서 0부터 a까지 확률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옆에 건 4분의 3입니다. 그때 a, b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만 거기 어떻게 알아? 0부터 8까지 써있어? 높이의 값을 모르는데? 밑변 값을 알고 있으니까 높이도 알아요? b의 값이 누구죠? b의 값은 4분의 1인가요? 근데 여기 넓이의 값이 4분의 1 나오면 a는 2해야 되는 건가?
다음 표에서 A, B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의 총합의 값이 1인 걸 사용할 거고 A, B 더해서 4분의 3 기대값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2분의 1 연립해서 A, B 구하세요. 아씨 이거 더 이상 재미없으면 못 보겠다.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다. 자, 첫 번째 거는 9부터 35까지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의역은 그 확률 변수는 1부터 35까지 있는데 9일 때부터 35일 때까지만 더하라고 합니다. 일단 A부터 구해야 되겠네? A 앞으로 그럼 1부터 35까지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을 A 곱하기 루트 X 플러스를 빼기 루트 X로 놓고 대입하는 게 낫겠다. 그럼 1부터 대입하게 되면 누가 남지? 5A? 그럼 A의 값 5분의 1인가요? 네. 확률 총합의 값 1이어서 이제 9부터 대입하겠다고? 9부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하고 16. 6이 남나? 그럼 3A가 남아? 검은색 색이 흰색 색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려고 합니다. 흰색 구슬이 2개 나올 때까지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흰색 2개가 나오면 더 이상 안 하나 보지? 그때 X의 값이 4 이상의 확률 값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X가 뭐일 때를 빼면 되는 거지? X가 2이거나 3. X가 2이거나 X가 3인 것만 제거하면 돼요? 최소한 흰색이 2개 나오기 위해선 적어도 2개부터 뽑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X가 2일 확률을 구하려고 합니다. 2개 분식을 P분의 30. 꺼낸 구슬 안 넣겠다는데? 비보건 추출인데? 아, 둘 다 흰색 나오는 거에 2번 꺼냈을 때 흰색이 나오는 거야 2개가? 처음에 흰색 꺼내는 확률 값은? 아니 20. 두 번째 흰색 꺼내는 확률 값은? 그런데 세 번 꺼내서 세 번째로 꺼낸 게 흰색, 두 번째 흰색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검은색,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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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흰색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네. 처음에 검은색, 그래서 흰색, 3. 흰색 또는 흰색, 그래서 검은색, 흰색인가요?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겠네요. 0부터 4까지 범위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0부터 3까지 범위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3을 만족합니다. 3대칭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0부터 6까지 나옵니다. 3대칭이 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10분의 3이라고? 0부터 2까지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도 10분의 3이라는 얘기야? 그 4부터 이렇게. 근데 잘 모르겠어.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10분의 1이 대칭입니다. 10분의 2. 여기 넓이의 값이 10분의 3, 여기 넓이의 값이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3이란 얘기예요? 그때 3부터 4까지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2. 10장의 카드 1, 2, 3 중에서 하나의 카드가 각각, 뭔 개소리야. 10장의 카드 1, 2, 3 중 하나의 숫자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근데 1이 몇 개인지 2가 몇 개인지 3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로 하겠습니다. 근데 기대값은 1.9입니다. 분산값은 0.49입니다. 그때 1, 2, 3에 적혀있는 카드의 장수를 차례대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확률 변수의 값은 누군가 하나를 뽑았을 때 확률 변수의 값은 무조건 1, 2, 3이구만? 네. 그때 확률 값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P와 P는 P2 비슷해. 한 녀석의 값을 A, 한 녀석의 값을 B, 한 녀석의 값을 C라고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네, 세 개 더한 건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먼저 기대값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기대값이 위아래 곱한 건가? 플러스 30과 1.9. A, B, C를 더한 녀석의 값이 1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 플러스 EC의 값이 0.9. 분산 구하려고요. 분산 구하고 있습니다. 제곱으로 하는 네, 제곱하는 게 훨씬 낫죠? 2C 마이너스 1.9의 제곱 B 0.
0.4 아이씨 1.9 제곱 못하는데 3.61인가? 361이요. 3.61을 이항해주면 4.1인가? 이런 거 맞죠 지금? 네. 그러면 1을 빼주면 3b 플러스 8c의 값이 3.1 위에 가운데 4배 했습니다. 4b 플러스 8c의 값이 3.6? b의 값 0.5? 0.5면 c의 값 0.2? a의 값 0.3? 그래서 3호인가?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에 기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공식이 뭐였다고요? 분산해서 분산 더하기 제곱하고 네, 자, 요거 바꿨더니 3EX 마이너스 1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2x가 1, 분산값은 9 곱하기 VX인가? vx가 2 플러스 a니까 3.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 좀 까다로워졌다. 아, 네. 다음에 5개 점이 있습니다. 5개 점에 대해서 1, 2, 3, 4가 쓰여져 있고 3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확률 변수 x는 다 같이 정의했습니다. 예각 삼각형이면은 세 꼭점에 적힌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확률 변수가 가지겠습니다. 직각이었을 때는 세 꼭점에 적힌 숫자 중에 두 번째로 큰 숫자가 확률 변수입니다. 둔각이었을 때는 가장 큰 숫자가 확률 변수입니다. 먼저 5개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구하고 있습니다. 53의 값이 다 삼각형 개수인가? 중에서 밑에 3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삼각형이 안 돼요? 9개가 있나? 9개 중에서 얘가 삼각형 개수 세려고요. 1개, 2개, 3개, 3개밖에 없나? 얘가 삼각형 개수는 3개?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이 몇 개야? 2개밖에 없어요. 아, 2개? 둔각 삼각형 찾고 있습니다. 둔각 삼각형 4개 나와야 돼? 어떻게 연결하는 얘기지? 1, 3, 1, 5, 1. 아, 그러네. 이거 둔각이네. 4, 1, 1, 이것도 둔각이네. 4, 3이랑 4, 지금 이렇게 2개랑 4. 4, 3이랑 4, 3. 이거 다 4개네요. 아이씨, 확률 변수를 까먹었다. 자, 제일 처음에 예각 삼각형 했을 때 확률 변수가 누구라고요? 얘가 일단 가장 작은 숫자래요? 일단 1이야? 이때도 1이야? 이때도 1이에요? 일단 이거 3개 있네. 네. 직각이 되는 녀석의 값은 두 번째로 큰 숫자라고? 4, 3, 3. 3 하나 늘었는데? 아, 3하고 4가 있다고? 네. 일단 한 개씩 있다고? 둔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제일 큰 건가? 이때도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5지. 네. 그 다음에 또 둔각이 이때도 5인가? 네. 4가 좀 이때 4고 이때도 4예요? 네. 4 2개, 5 2개? 네. 4의 값은 3개, 5의 값이 2개? 6개 맞네? 그럼 9분의 1, 9분의 3, 9분의 2. 이거 가지고 기대값 필요합니다. 기대값만 구하면 되네? 이번에 저기 분자가 몇이야? 28? 20, 31이요 다. 네, 답은 9배 주고 3 더해줄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숙제는 다음 시간에 확률과 통계만 끝내면 될 것 같은데? 확률과 통계만 이상확률 변수 가지고 푸는 것만 다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